계속 뱉으시면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쓴다. 자, 우리가 큰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갖고 놀던 재료 중에서는 콘크리트와 스틸과 소일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가장 많이 쓰는 콘크리트 재료를 배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정에서 보시면은 콘크리트적인 부분에서는 일반과 그 특수 콘크리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도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마스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콘크리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과 플러스 그 다음에 흐름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갖고 가느냐? 자,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요구 조건적인 부분. 항상 우리가 어떤 부분, 공법이나 문재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요구 조건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 삼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 원, 요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물 결합제비,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이제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복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 그래서 요구 조건은 뭐냐? 자, 요구 조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죠. 콘크리트는 재배 시 꿋꿋한 구조물 에서 굳지 않은 굳은 구조물 콘크리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굳은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좋은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뭐라고 했죠?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러티예요. 그래서 워커빌러티적인 부분은 워커빌러티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은 뭐예요? 자기다 해서 뭐예요? 재료 분리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하고요. 저항성이 있어야 되고요. 작업의 용이성이에요. 작업의 용이성적인 부분. 자, 이게 뭐냐? 원래는 워커빌러티는 작업의 용이성이에요. 근데 작업이 쉬워야 된다. 말 그대로 워커빌러티예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작업의 용이성인데, 작업의 용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유동성적인 부분이라서 계속 유동성을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재료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재료 분리가 안 일어나는 한계 내에서 작업의 용이성이 있다 해서 제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뭐 펌퍼빌러티는 뭐라 그랬죠? 유압이다 해서 뭐예요? 유동성과 압송성을 둘 다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해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워커빌러티적인 부분이 있고요. 굳은 콘크리트는요. 자, 강, 내, 수, 강이요. 그래서 얘는 강, 내, 시, 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균질할 것. 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좋은 콘크리트는 강도,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경제성적인 부분이다. 자, 시험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모식도적인 부분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자, 자, 여기서 강도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강 내시경이니까 내구성. 그 다음에 시공성, 그 다음에 플러스 경제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가운데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좋은 콘크리트다 하는 부분에서 좋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강내시경인데 반대 방향으로요. 자, 강내시경이 있으니까 좋은 재료 배합 시공적인 부분에서 재료 배합 시공적인 부분에서 좋은 재료, 좋은 배합, 좋은 시공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강도는 뭐하고 관련됐느냐? 물결합제비적인 부분이고요. 시공은요. WFP, 아자차적인 부분에서 WFP. 자, 워커빌러티, 피니쉬빌러티, 그다음에 플라스틱시티, 그다음에 모빌러티, MVP적인 부분. 모빌러티, 비스코시티, 펌퍼빌러티적인 부분이고요. 자, 내구성적인 부분에서는 화학적 침식, AAR, 염해, 중성화, 동해적인 부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본서에 있어요. 그죠? 본서에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공통대 제목을 잡고 가라고 하는데 공통대 제목을 어떻게 잡고 갈 수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쓸 게 없다 하면 뭐예요? 어느 그 콘크리트 문제가 나와서 해양 콘크리트가 나오면 뭐예요? 해양 콘크리트의 요구 조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요구 조건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해양 콘크리트, 좋은 해양 콘크리트의 조건 해가지고 이걸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양 콘크리트적인 부분에서 물결합 제비가 50% 이하적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예요? 공통 아이템이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통 아이템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시험 보기가 쉽고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은 워커빌러티적인 부분, 강내수강, 강내시경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관련 삼식이요. 자, 관련 삼식은 우리가 크게 제수 중이다. 자, 제조, 수화, 자, 중성화. 그래서 우리가 제수 중이다. 제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얘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시멘트적인 부분이고요. 얘는요, 수화적인 부분에서는 1, 2차 반응적인 부분에 관련이 있고요. 자, 중성화는요, 얘는 탄산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열화적인 부분에서 관련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제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화학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물리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쓰면은 먹어주지만, 화학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잘 안 쓰기 때문에 토쟁이들이 역학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어떤 공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요거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석회석적인 부분에서 석회석, 돌로 만들어가지고요. 생석회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소석회를 든다. 소석회적인 부분으로 간다 하는 부분에서, 석회석적인 부분에서 CaCO3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1400도C의 온도에서 10시간 돌돌돌 굴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CaO, 즉 뭐예요? 생석회가 생기면서 플러스 CO2, 즉 공해가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얘는 공해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친환경 콘크리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범주도 들어간다고요? 요게 적게 나오는 콘크리트도 친환경 콘크리트의 범주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CaO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생석회가 있어요. 생석회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H2O,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 CaOH2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5 칼로리 퍼 그램적인 부분에서 발열이 된다 하는 부분에서, 자, 수화열에 대한 문제다 하는 부분이에요. 콘크리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예요, 얘. 그죠? 수화열이에요. 자, 얘는 긍정적인 게 뭐고 부정적인 게 뭐죠? 얘는 긍정적인 게요. 이렇게 돼야 강도가 나와요. 부정적인 건요. 이것 때문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뭐예요? 확 열이 생길 때 팽창해서 균열이 생기고요. 얘가 식으면서 수축하면서 또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매스 콘크리트의 조건이에요. 내부 구석 조건, 외부 구석 조건에서 팽창과 수축 때문에 한다. 이게 또 이러면 괜찮은데요. 또 수축을 한 번 더 해요. 언제 해요? 요때 해요. 자, 어떻게 해요? 얘가 소석회가 딱 오면서요. CaOH2가 있어요. 얘가 뭘 만난다고요? CO2를 만나요. 그럼 CO2가 되면 얘가 다시 CO3, 즉 다시 얘로 가는 거예요. 즉 돌로 태어나서 돌로 간다 해서, 자, CO3가 되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빠져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쪽쪽 빠지는, 이게 뭐예요? 수축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화열적인 부분에서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그 균열이 생기고요. 얘는 뭐예요? 물이 줄줄 새면서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시간 의존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둘 다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시멘트 자체가 이런 수화열 때문에 강도를 내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균열에 취약하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얘는 뭐예요? 1차 반응, 얘는 2차 반응적인 부분. 이 반대로 가는 건 무슨 반응과 같다? 폭렬적인 부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다 써먹어요? 이 공식은요? 콘크리트에 대해서 써먹고요. 또 어디서도 써먹을 수 있죠? 생석회 말뚝이요. 말뚝적인 부분에서도 강도를 발현해가지고 나중에 집안의 보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요. 또 어디가 써먹을 수 있나요? 하여튼 시멘트 계열을 땅속에다 집어넣어서 강도를 발현한다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공식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콘크리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집안의 보강적인 부분에서도 들어가고요. 얘는요, 중성화에서도 써먹고요. 어디서 특히 써먹어요? 터널 라이닝이에요. 터널에 콘크리트를 딱 쳐놨는데 자동차가 다니면서 CO2를 막 뿜어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CO2가 표면에 닿으면서 수축을 일으켜요. 뭘 하면서요? 안에 있는 물을 빠뜨리면서 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수화열과 수축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건들면요. 자,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우리가 관련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열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죠? 수화열적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화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죠? 메커니즘이 수화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예요? 온도 응력이 증가한다 하면요. 온도 균열이 증가한다 하는 부분에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면은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에 대해서 줄이는 걸 무슨 반응? 제어 대책적인 부분. 얘는요. 자, 얘는 저감 대책적인 부분. 얘는 제어 대책적인 부분, 얘를 낮추는 거는 저감 대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책적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에서 배울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재료 대책, 시공 대책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줄눈적인 부분에서, 이음적인 부분에서 수축 줄눈이냐, 신축 줄눈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뭐 분할 타설이나 초지연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요, 저감 대책은요. 예, 저감 대책적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 보강이냐, 예, 아니면 보강 철근이냐 하는 부분에서 얘를 적극적 대책, 얘를 소극적 대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 콘크리트적인 부분에서 다시 건들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반드시 갖고 간다. 자, 요거에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은 계속 건들고 간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가장 콘크리트에서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배우면서 물결합제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배합적인 부분의 배합의 기본은, 배합의 3원칙은 뭐라 그러죠? 배합의 3원칙은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거지만, 물결합제비를 작게, 장골제율을 작게, 굵은골제 최대치수를 크게, 이게 기본 3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얘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즉 콘크리트에 대한 그 성질을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게 뭐예요? 물결합제비예요. 그래서 물결합제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 물결합제비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물결합제비가 커지면은 물비도 올라간다, 단위 수량도 올라간다, 단위 결합제량도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이게 뭐예요? 자, 시멘트, 예전에는 물 시멘트 비했는데 요즘에는 요것만 쓰는 데가 없죠. 시멘트에다 전부 다 혼화제를 써요. 그래서 혼화제까지 포함한 거, 즉, 단위 시멘트량 플러스 뭐예요? 혼화제량적인 부분에서 결합제량을 포함한 게 바로 이제 결합제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용어는 살아있어도 어떻게 해요?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용어는 살아있는데 우리가 시방서에 보면 전부 다 물결합제비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물비가 결합제비가 올라간다. 자, 물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콘크리트. 내부에 문제가 있다. 콘크리트 측면에 문제가 있다 해서 콘크리트 측면에 유발되는 게 뭐라고요? 소위 얘기하면 채널링이 있고요. 자, 내부에서는요. 블리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블리딩이 생긴다. 줄줄줄 내부에서 새나간다면 얘는 두 개가 있어요. 내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외적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물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쳐올라가면은 내적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철근을 타고 들어가요. 철근을 이렇게 타고 옆으로 슬슬 가요. 그럼 뭐예요? 철근의 공극을 옆에 유발하면서 철근 부착성이 떨어진다. 예, 철근 부착성이 떨어져요. 자, 철근 부착성이 떨어지고요. 또 이게 물기를 내면서요. 어떻게 해요? 구멍을 송송 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밀성이 떨어진다. 즉 외부 영향에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외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얘가 혼자 올라가면 끝인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뭐예요? 미립분을 다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다 뭘 고이게 만들어요. 표면에. 그게 뭐죠? 라이턴스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 스트릭, 라이턴스, 크랙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샌드 스트릭, 라이턴스, 크랙, 균열까지 유발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채널링도 역시나 외적적인 부분에서 샌드 스트릭, 라이턴스, 크랙을 같이 유발한다 하는 부분에서 샌드 스트리킹은 모래가 홀딱 벗고 있는 거죠. 즉 미립분을 갖고 가서 미립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모래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얘는 미립분이 쌓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균열이 일어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결합제비는 뭐죠? 이 부분에서 결합제비가 올라가면은 원장님이 튀어나와요. 원장님이 이제 경수. 자, 한데 뭐예요? 경제성이 떨어져요. 즉 시멘트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수하열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하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온도 증가, 온동력 증가. 아까 했죠. 그래서 온동력 증가, 온도 균열 증가다. 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래서 물결합제비가 튀어나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앞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워커빌러티예요. 자, 워커빌러티는 작업의 용이성이에요. 작업의 용이성이 떨어지면 물하고 시멘트를 많이 넣으면 잘 굴러가요. 비벼져요. 그래서 워커빌러티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물 결합제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고요. 워커빌러티가 반대로요. 올라가면요. 물 결합제비를 줄일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죠? 물 결합제비는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다 하는 분에서 자, 이게 같이 붙어 있다. WW가 같이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콘크리트에 워커빌러티 딱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런 영향을 미치고요. 쭉쭉쭉 가서 얘는 굳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굳은 부분으로 넘어가면 얘는 어떤 성질로 넘어가죠? 우리가 콘크리트의 요구 조건적인 부분에서 강내수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요구 조건이 뭐 있죠? 강내수강에서 뭐예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보호 성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성을 확 가게 만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내수강을 결국 떨어뜨린다. 그래서 메커니즘적인 부분으로 가면 워커빌러티까지 끌고 나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강내수강까지 떨어뜨리는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을 해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요거를 알아놔야 나중에 콘크리트 하면은 전부 다 뭐예요? 흐름적인 부분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